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VR 초실감 오디오 제작 사례입니다. 저는 지금 주식회사 디지소닉의 기술 고문을 맡고 있고요. 지금 원래 오늘 김전 대표님께서 원래 발표를 제작 사례 위주로 발표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미국 LA 스튜디오에서 지금 스티비 원더 이런 사람들하고 좀 작업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 못 왔습니다. 지금 LA 유니버설 스튜디오 어쩌고 하는데 거기 가 계셔가지고 그래 제가 할 내용은 사례도 사례지만 거기에 대해 숨어있는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원래 이어폰, 헤드폰이나 스피커나 오디오 기기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음향을 접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들은 사실은 그런 쪽이 아니었고 3차원 음반을 어떻게 녹음하고 재생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음향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도 입체 음향을 어떻게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재생을 할 것과 스피커나 헤드폰을 통해서 그런 것에 주되어서 늘 관심이 있던 분야였고, 이제 그 당시 90년대 때는 이 입체 음반 마이노라라든지 앰비소닉 이런 것들이 별로 각광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야서야 VR 시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일단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소닉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체 음향에 관련된 주제인 기본적인 주제인 머리전달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왜 머리전달 함수를 알아야 되냐고 하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입체 음향은 이제 이어폰, 헤드폰 재생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개인형 오디오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주제가 뜨게 된 것들은 개인형 오디오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스피커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음악을 듣는 그게 이제 보편적인 거였고, 녹음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스테디오 같은 PASR 이런 시어터 사운드 같은 경우에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거지만 아마 대부분들이 사람들이 듣는 이제 앞으로의 형태는 이어폰, 헤드폰을 통한 개인형 오디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어떤 녹음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머리전달 함수, 그 다음에 앰비소닉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얘가 VR 오디오의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VR 장비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게임용 VR하고 음반용 VR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그냥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앰비소닉이든 아니면 HRTF든 다 똑같이 게임이든 음반이든 다 사용하는 개념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작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사실 업계의 비밀이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유니티 엔진에서 돌아가는 플러그인들 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품질의 음반용 VR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대해서도 잠깐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 헤드폰 음향 재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디지소닉에서 해본 광고용 VR 오디오 제작 사례와 그 다음에 음반용 VR 오디오 제작 사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5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돼서 소개하는 정도, 그리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더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하루 정도의 강연이 있다 그러면 다 알려드릴 수 있겠죠. 아니면 일주일 이런 깊이 있는 강의 자리가 마련된다고 하면, 디지소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지소닉 스튜디오인데요. 지금 14.2채널, 30.3채널 이런 데까지도 지원이 되는, 국내에서는 한 넘버 2나 3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녹음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층고 높이가 7m가 넘습니다. 이런 데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했던 것들은 다양한, 일반적으로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스테레오 음악 녹음하고 사운드 녹음해서 돈 안 됩니다. 녹음실,
정말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경쟁자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한 건 이제 서라운드에 대해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게 있을까? 다채널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돌비 애트모스 있는 것들 나오기 훨씬 전부터 더 많은 채널에 대한 연구가 됐고, 그러면 미디어 파사지일 때는 어떻게 소리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홀로그램에서는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까? 만약에 화면이 360도로 다 이렇게 공간을 채우고 있는 데서는 소리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에 대한 그런 실험적인 연구들을 한 녹음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의 특수음향 문과에 대해서 제일기획에 있는 멤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겠죠? 음반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기획에 들어가려면 국내 탑5 안에 들어야 제일기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일 많은 광고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지금 멤버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소닉은 예, 아까 이게 처음에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스튜디오에서는 주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산에 있는 제가 이제 주로 활동하는 데서는 이게 무양질에서 다양한 이어폰, 헤드폰에 대한 연구들, 그다음에 HRTF에 대한 연구들, MB소닉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를 여기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암동에는 전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가보시면 누리꿈 스퀘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가보면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을 여러분이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무슨 녹음실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하지 그렇게 가지고 해야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멤버인데요. 이게 음향을 하려면요, 이론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들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대표님이신 김전 대표님은 진짜 국내에는 거의 정말 이렇게 지배할 정도로 나름대로 골든 이어를 갖고 계시면서 엄청난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고 SM, YG 있는 쪽 돼서 많은 이렇게 음악 창작물을 만들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음반회사와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신 컨텐츠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현존하는 프로툴즈니 아니면 큐베이스에 있는 다양한 툴들은 플러그인들은 거의 다 써보시고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들을 갖다가 계속 모디파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앰프, 그 다음에 이어폰, 헤드폰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실제로 이론적인 백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이교국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교수이면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맹공학 박사를 받으셨거든요. 이제 다양한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투자자이시기도 하고요. 이 디지소닉이. 그래서 지금 이 삼각편대가 일을 다 하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같이 물론 최종 결과물은 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카카오에서 큰 투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금도 안정화돼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제품들, VR 관련된 제품들, 콘텐츠 관련된 게 이제 또 나올 예정이고, 이제 이쪽에서 주로 이제 HRTF에 대한 기초 연구도, 그다음에 개인 최적화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알고리즘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우리가 단순히 콘텐츠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플러그인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재생해 줄 수 있는 녹음기, 그 다음에 재생기까지도 다 갖출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한 건데요. 지금 국내에서 큰 회사들이 대부분 그런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해가지고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VR용 안에 들어가 있는 오디오 콘텐츠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디지소닉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VR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삼성이랑 같이 한 게 어떤 게 있냐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VR 오디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을 바꿀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3D TVC나 나올 것처럼 하다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3D TV 아무도 안 쓰지 않습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절대 3D 오디오가 서라운드 뭐 이걸 같았지? 저는 그렇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가 필요한 부분은 몇 가지 부분에서 있습니다. 니치 마켓이라고. 게임일 수도 있고요. 게임도 다 가는 게 아니고 일부 게임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용으로 있잖아요. 뭐 고소공포증을 갖다가 없앤다든지,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을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은 VR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엔터테인먼트로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저 개인적인 생각.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의 어떤 사용자의 형태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 디소니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 니치 마켓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지, 이게 어떤 뭐 트렌드를 바꾼다 이런 건 잘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고소공포증 대기피증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방 같은 서비스도 있고요. 난 다음날 그 노래를 못 부르는데 VR 상태에서 막 노래 부르고 앞에 전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제 할 수 있을 때 거부감이 굉장히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어떤 일종의 헬스케어겠죠. 그 정신적인 치유인 데까지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기획과 같이 다양한 수상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테마파크용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하는 이제 그 중국의 장가게 있지 않습니까? 장가게. 장가게 꼭대기에서 보면 고소공포증이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장가게를 이렇게 건너가는 이런 유리다리를 해서 건너가는 이런 VR을 실제 장가게에서 촬영을 해와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작년에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상을 수상을 했고, 이제 그런 수상 끝에 이제 지금 아까 그 상암동에 그 전시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이 돈으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종의 가상 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우등 코스트에 들어가는 이런 음향도 제로, 뭐 영상하는 부분은 다른 데서 했고요. 음향하는 부분은 기업 VR용으로 해서 제작해가지고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러 메이즈라고 그래가지고 귀신의 집 체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휠체어 타고 쭉 하면서 막 이렇게 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제 코카콜라하고 한 게 굉장히 큰 부분이었습니다. 네. 코카콜라 환타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익스트림 스포츠 있잖아요.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VR 체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3차원 오디오, VR 오디오하고 서라운드하고 스테레오 뭐 이런 거하고 근본적인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VR은 뭐가 다를까요? 전체적으로 다 되는 이런 거 말고 철학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스테레오든 서라운드든 그거는 3인칭 시점입니다. 하지만 VR은 1인칭 시점이에요. 내가 이걸 보면 모든 게 다 내 움직임 다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게 그 정치자의 비주를 해가지고 모든 게 재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되는 거고, 내가 보기 싫은 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뭐 서라운드 이런 것들이야 그 만든 사람 시점으로 우리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스테레오 녹음도 마찬가지고 서라운드 녹음도 마찬가지죠. 근데 VR은 개인적으로 1인칭 시점이에요. 1인칭. 그래서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속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외줄 타기를 하고 윙슈트를 입고 날아다닐까 하는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은 모르죠.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 외줄 타기 할 때 이런 느낌을 아마 봅슬레이에서 실제로 타본 사람이 저 안에는 도대체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어떤 느낌일까에 대한 그런, 왜냐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극한 현상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환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뭐 이태리, 미국, 그랜드 캐년 다 다니면서 이 실제로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거를 다 국내 기술진들이 가서 다 촬영을 했다. 그리고 요 화면이 미잉 둘러 있죠? 이때는 도대체 이거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내줘야 될까? 이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그 시험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만 그런 어떤 창의적인 노음이 존재해야 되고 다양한 많은 툴들을 알고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피커를 몇 채널로 놓을 건지 그런 거에서부터 그래서 아까 했지만 뭐 30.3 채널, 2채널 이런 데까지도 다 해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많은 스피커 채널을 가지고 시험들을 스튜디오에서 해보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다시 그걸 재현해가지고 만들어보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삼성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홀로그램관입니다. 홀로그램일 때는 소리를 어떻게 녹음해야 되죠? 또 다른 미디어 파사드처럼 이렇게 삼면이다 화면인 이런 데서는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GD나 사이 빅뱅 21 이런 홀로그램 콘서트장도 음향 공원에서 녹음을 해본 적이 있고요. 이게 이제 다 홀로그램에 관련된 것들이죠. 실제로 이제 이게 홀로그램관이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도 있고요. 베트남에도 있고 태국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있고. 그런 데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음향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SM 엔터하고 YG 멤버 회사이거든요. 그 회사에 다.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이런 우리나라 같은 헉스 같은 이런 데다가 이제 ICT 홍보관, K-팝을 갖다 홍보하고 이런 데서도 지금 음향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공연장에 대해서. 국내는 이렇게 굉장히 큰 와일드한 슈퍼플렉스관 이런 데서 슈퍼 사운드를 어떻게 제작을 할 건지에 대한